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팩트를 정리하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죠. 김준일 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한 그 내용.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예. 어떻게 좀 일단 큰 틀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분들은 이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뭐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분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어떤 규모나 단위가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거고 지금 이제 감사원이나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분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좀 이 통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게 개입을 한 거라면 이게 조작 아니냐 이런 좀 이 조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조금 많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좀 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 크게는 이제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계 소득 가계 동향 조사라고 불리는데 요거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금 중간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여 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두 줄기, 그러니까 부동산 통계하고 가계소득 통계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동산 통계 부분부터 보면 감사원 발표 내용은 일단 뭔지부터 간추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사원이 이제 제목이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요 내용에 따르면은 네.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그러니까 2017년 6월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5월 달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일종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 그래서 총 94회의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의미가 윗선에서 이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청와대죠.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제 부동산원 이제 국토부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주간 동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전주의 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치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그주 이제 목요일에 이제 되는 건데. 예, 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픽 예.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진 거가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일주일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원래 목요일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된 거. 예. 전주 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하던 건데. 예. 청와대에서 이제 2017년 6월에 장하성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예. 여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잠정치라고 불리는 거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네. 위에. 그러니까 화수목 것만 집계를 해가지고 청와대 잠정치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되는 거 전에 중간 집계라 성격이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의 입장은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제 통계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법 위반이다라는 거. 그 잠정치, 예. 속보치, 확정치를 다 보고하도록 했다라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발표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집계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속보치, 뭐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예. 여기에서 새로 신설된 거는 잠정치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 잠정치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요 지금 이 최종 발표한 거하고 그러니까 주중치, 예정치하고 속보치, 확정치가 조금 점점 유사해지는 경향이 보여졌다라는 거니까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2017년에는 주중치와 속보치가 일치하는 비율이 31.6%였는데 2021년에는 80.6%까지 상승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를테면은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까지 유사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가 예전에는 많이 달랐는데 많이 유사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그게 감사원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부동산원 이 부분에 대한 개입 의혹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묵살되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상당히 압박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 노조, 부동산원이 조사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국토부 쪽에서 부동산원에 뭐 이래가지고 예산 받겠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문자 메시지가 뭐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통계가 좀 안 좋으면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왜 주중치가 그러니까 중간 보고 한 거하고 최종고하고 이렇게 변했으면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뭐 이렇게 많이 뛰었어 집값이, 막 이런 식으로 사실 그분들은 조사한 거밖에 없는데 예. 왜 나 많이 뛰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 당시에 이제 부동산원 이제 조사원들이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경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청와대 보고 정보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 정보 보고가 들어가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019년 11월에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한 게 이번 감사원이라는 감사원의 거고. 입장입니다. 그럼 감사원의 이런 어떤 시각들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이제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워낙 관심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뭐 5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예. 오르면 오르고 뭐 떨어지면 떨어진 적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막 이러니까 중간에 보고를 받은 거는 이거는 정책에 판단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리고 통계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에서 그러면은 조작을 해가지고 더 집값을 낮추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게 통계가 부동산원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KB국민은행의 이제 부동산 통계도 있거든요. 예. 민간 통계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 방향이 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는 과한 거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말고 당시에 이미 그 경실련,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통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했던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좀 찾아봤는데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신 있다. 부동산 안정에 자신 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안정화돼 있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추의 곡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경실련이 들여다보니 정부 통계가 매우 왜곡돼 있고 거짓이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내드린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린 건데 물론 그렇죠.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의 사람들은 조작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저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경실련에서 특히 이제 저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예. 경실련에서 이제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요. 예. 주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한 것이 KB국민은행의 요 이제 데이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거는 그 상승률이 낮았고요. KB국민은행 측에서 조사한 거, 민간에서 조사한 거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통계를 이제 인용을 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일종의 이제 체리 피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올랐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은 19.5%였는데 KB 부동산은 62.2%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도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의문을 이제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근데 현재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온 건데 2023년 5월 올해 5월 기준입니다. 예. 강남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32평형 뭐 정도 되겠죠. 근데 부동산원의 시세는 19억 원이고요. 예.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는 20억 6천만 원. 그래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 1억 6천만 원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들이 있어요. 조사원들이 직접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그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매매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또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사원이 인근 주택 요게 없으면은 표본 주택이 한 3천 개 있거든요. 여기가 없으면 그 옆에 있는 주택의 호가 아니면 실거래가를 참고해서 거래 가능 가격 이런 거를 기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 조사원들이. KB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이제 업자들이 이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기입을 하는데 만약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은 임금 매매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부동산 업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를 때 굉장히 빨리 오르고요, 내릴 때 굉장히 빨리 내려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집값을 보면은 지금 KB국민은행 거는 내리고 있어요. 지금 서울 집값이. 그런데 부동산원 거는 오르고 있다고 나옵니다. 예. 소폭이지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갈리고 있다라는 지금도 거예요. 혼란이 있네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인용 보도하고 어디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도하고 막 이런 게 혼란이 있는데 이게 약간의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더 빨리 반응을 한다 KB국민은행께.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들이 조금 더 뻥튀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를 좀 뻥튀기 해가지고 집값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이렇게 호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오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정부는 당시에는 부동산원 통계가 더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작 의혹과 별개로 지금 그 부동산원의 통계와 KB의 통계가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뭐 이견 없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주간 통계는 없애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집값을 주간 통계로 일주일 집계해서 단위로? 일주일 예. 단위로 하는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분기별로 아니면은 뭐 반기별로 연별로 해야 돼. 연까지는 너무 길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제 매물로 나온 거하고 이게 네. 실제 거래되는 거하고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바로 다음 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내놓으면은 내놓은 가격으로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자의 의중이 많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를테면 10억에 팔려고 하는데 시장 가격은 뭐 8억이면은 요 시차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전문가들은 어쨌든 무조건 주간 통계는 없애라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다는 거고. 아까 우리가 모두의 그 감사원 이번 발표 내용이 이제 두 줄기. 하나는 이제 부동산 통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계소득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후자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감사원 발표 내용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식인데 가계소득 통계를 조작한 것은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7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2분기 가계동향조사 이제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청이 이제 가계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한 다음에 특정 가중치를 특정 영역의 가중치를 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뭐 내세운 상황이면 이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작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전조사 결과 6월 가계소득이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427만 8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를 했는데 예. 가중치를 적용을 하면서 434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올랐다.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좀 반론은 지금 어떻게 제기되고 있습니까? 또 그-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걸 맞는데 이게 출범하자마자 한두 달 만에 어떻게 효과가 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했듯이 2017년 7월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이잖아요. 5월이고 예. 요 얘기가 지금 조작이 시작됐는 게 7월이고 통계에 대해서는 6월치잖아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한 달 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게 소득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을 했다?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일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이를테면은 다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통계를 이제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가계동향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가계부 기입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8,700명에서 9,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 가계부 기입식이 고소득자들이 제대로 기입을 안 한다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6년 말에 폐지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온 것들은 그 통계 숫자가 표본이 5,500명 정도로 5,000명 정도로 줄어들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계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통계청이 얘기하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 근데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발표는 나중에 이제 되기는 됐어요. 왜냐하면은 2017년 4분기에 이 가계소득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이 드디어 소득주도 성장에 이런 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이제 뒤늦게 그러면 앞에 1, 2, 3분기는 왜 발표 안 했냐라고 하면서 통계청이 좀 공격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체리피킹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체리피킹은 유리한 것만 골라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유리한 것만 골라낸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요인이 없었고 가계동향 조사 자체가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 이미 다 바뀌는 걸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 조작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죠. 예,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이 있는데 예. 잠깐 보고 올까요? 저게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23년 9월 14일에 발행된 거니까 완전 최근에 이제 발행된 거죠. 그래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 평가를 이제 공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 저 평가는 최근에 나온 거고. 예,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고용률 그리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사회보험 가입 확대, 뭐 장시간 노동 및 실시간 노동 대폭 단축, 뭐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이런 내용이 저 보고서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아니, 물론 이제 자료를 인용했지만. 자리를 예. 인용했지만 그런 거고 요거는 간접적으로 최근에 통계 조작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다. 실제 우리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통계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나온 자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반박을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예, 좀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게 이제 최종 결론이 아니라 중간 발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최종 발표라는 거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거 없이 지금 일단 중간 발표를 한 거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이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유병우 사무총장이 전행을 뭐 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를테면 여러 차례 감사위원회 보고하지 않고 중간 보고 말고 예를 들면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그냥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법 위반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아직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요청을 검찰 쪽에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뿌렸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조작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정부 흠집내기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측 사람분들의 이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반론도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긴급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중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소지가 생겼다. 그래서 예.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2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만큼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기소가 될 것이냐, 뭐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냐, 이게 정말로 조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죠.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